예,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6일 정한영이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은 가까워지는데 나이도 먹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분위기, 뭐 하여튼 옛날 같지는 않아요. 물론 뭐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또 어린 친구들은 또 다르겠죠. 제가 어렸을 때 명절은 좋았죠. 하지만 부모님도 그러셨을까? 나이를 먹어봐야 알아요. 나이를 먹어봐야 아는데 어제인가요? 언젠가 뭐 모르겠습니다. 기사가 하나 떴어요. 우리 전 유시민 장관, 유시민 전 이사장. 그래서 지금 뭐 최근 들어서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뭐 이분은 발언하실 자격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뭐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런데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나이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 하고 문과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의 특징, 그죠? 책에서만 진리를 찾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오는 그 동물적인 감각. 이건 아무래도 뭐 총량상 사람이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으니까 부족하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지식인으로서, 그죠? 우리 사회의 지식인으로서 뭐 개인적으로는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는 막연히 존경했다가 존경, 동경, 부러움 이제는 서로 다른 거구나,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 뛰어나다라고 하면 마치 모든 분야에서 그 사람이 훌륭하고 뛰어난 것처럼 뭐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상은 어느 부분을 잘한다라는 것은 또 어느 부분을 못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지상에서 잘 달리는 차가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처럼 뭐 전투기가 땅에 내려오면 별 볼 일 없죠. 무조건 뭐 뛰어나다고 해서 모든 분야에서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아까 보니까 뭐 M코, 펜코, FM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봤더니 2030 남성. 그런데 뭐 기사들이 항상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쓰여질 때는 원래 발언하고 많이 왜곡이 되죠. 왜곡되는데 특히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20년 전에 그죠? 뭐예요? 나이 먹으면 뇌가 적이 된다. 뭐 그런 얘기, 노인 비하 발언 이야기하면서 뇌가 썩어 가고 있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뱉었던 말인자 지금 다시 이제 본인 나이가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다시 돌아오는 상황인 건데 40대 때 유시민과 지금의 유시민은 다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은 60대 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이분이 40대 때 발언에 뭐 너무 이렇게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40대 때 발언한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자꾸 이것이 옳은 거다, 정의다라고 강요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기회를 뺏는 거죠. 그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시도나 개혁, 새로운 삶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제시해 버리는 거죠. 미리 답을 제시하고 이러니까 뭐 너는 이걸 충실히 따르는 게 나아, 복종하는 게 나아. 설사 나이 먹어서 젊은 친구들이 같은 길을 선택한다라고 해서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세대가 젊은 세대를 비난해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저도 이제 확실히 이제 꺾어지는 나이가 되니까 확실히 느끼는 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어린아이죠. 라든지 지금 2030 세대들에게 야 너희들은 뭐 싸가지가 없냐, 특히 이런 말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 잘못된 거다, 이거 잘못된 거다. 조명이 어째?
예,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절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친구들 기준에서는 옳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예, 그 나이 시각에서는 그게 옳은 겁니다. 16, 18 우리 춘향이하고 이도룡의 로미오와 줄리엣, 어떻게 보면 16, 18이 가장 이성적으로, 그죠? 가장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이죠.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30대, 40대, 특히 이제 제 나이 되는 나이까지 와서의 기준으로 뭐 남녀 관계는 이런 거야, 뭐 남녀의 섹스는 이런 거야, 사랑 뭐 별거 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면 안 되죠. 우리도 그때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래서 결혼을 했고 사랑을 했고, 그죠? 그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 친구들이 가지는 꿈을 갖다 짓밟으면 안 돼요. 생각 자체를. 설사 우리가 기준에 보기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시도고 준비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 나이 먹으면 문제가, 우리 그 뛰어난 유시민 전 이사 같은 경우도, 예, 이제 꼰대 기질이 나오는 거죠. 물론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설사 우리가 옳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어떤 거고, 젊은 친구들이, 예, 잘못된 길을 뭐 가르치고 인도해야 된다, 이건 오만의 생각이에요. 예,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더.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문화로 이 친구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면 안 돼요. 다만 우리는 선배로서 최대한 베풀고, 그리고 제시하는 거죠. 예, 선택은 그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싫었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 싫었고, 특히 중2, 그죠? 중2병들 뭐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들이 이제 더 나이를 먹었을 때 최소한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와 다른, 그죠? 우리가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언급했고요. 어제 이제 뭐 댓글이 조금 달렸는데, 제가 그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이거에 대한 대안적인, 예,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를 할 겁니다. 제시를 하는데, 제가 부동산 유통혁명가라고 자칭 떠들고 있는데, 예, 부동산 유통혁명가인지 아닌지, 예, 부동산, 네, 혁명가가, 예, 혁명가가 분명함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안을 할 겁니다. 그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혁명 수준인데, 이 정권을 탈환하겠다라는 그런 혁명이 아닌, 그죠?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열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 방법론과 시작을 제시해 나갈 겁니다. 제시해 나갈 건데, 그렇지 않으면 해결 안 된다. 기존 기득권들은 관심 없어요. 기존에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숙이나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샀을 것 같아요? 그들이 사는 오피스텔은 달라요.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돈 있다고 뭐 이렇게 폼 잡으면서 나도 그런 거 샀는데 이렇게 떠드는 친구는 있는데, 우리가 그건 졸부나 부자이고 싶어 하는 애들이, 예, 진짜 부자들이 그런 생숙을 살 리가 없죠. 일단 왜 생숙을 사? 그냥 호텔을 사면 되지. 그죠? 지금 서울시의 백기든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 재공모라고 해서 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뭐, 이게 이제 현행법에 따르면 상한 용적률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늘리는 경우 용적률 증가분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한다. 이게 참, 건축법을 보면 아마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일단 시험 문제 나오는 거를 외워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외웠던 그 하나하나의 문제, 그죠? 시험 문제 중에 한 파트, 네? 무슨 뭐 제일 많이 나오는 우리 용적률, 그거 하나 가지고도 용어도 많이 나오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의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왜 이렇게 정했는지, 왜 이 기준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법에 어떻게 저촉을 받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거의 다 단기 합격생들이 많기 때문에 예, 없어요. 예, 그 개념 자체가 크질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 찾으면 다 나올 만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죠. 다만 우리 사람이라는 동물이 아날로그고 우리가 인간 냄새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이 설명했을 때 더 신뢰를 많이 갖죠. 그러니까 나하고 특히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 그죠? 내가 이 사람하고 뭔가 공감을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설명했을 때 설득력이 더 강하죠. 그래서 그 아내들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좋은 말 써야죠. 마찬가지지만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뭐 저하고 뭐 한 살 차이니까 김건희 씨가 하는 얘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일단 부부라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된 사이이기 때문에 헛소리를 해도 그 거부하기가 힘들고, 그죠? 일단 수용 가능성이 높죠. 뭐 백엔 및 송사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서 그 배우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분들이 그 상대방을 설득할 때 내가 뛰어난 어떤 지식으로 설득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지혜는 많지 않고, 사실은 뭐예요? 인상. 저 사람 믿어도 돼 라는 인상이 일단 크게 좌우하고, 또 자주 뭐 그 사람하고 접해서 인간적인 관계가 좀 친밀하다 그러면 많은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넘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적으로 그 많은 어떤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영업이 돼야 되니까, 내가 많이 알면 뭐예요? 영업이 안 되면 소용없지. 그죠? 사람 관계에 많이 이제 치중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중개사분들이 수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냥 물건을 파는 과정에서 그냥 소개시켜주는 그 소개가 참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이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좀 다루겠습니다. 다루고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많아서 이제 하나씩 보따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지금 잠깐 요거 볼까요? 도시형 생활주택만 잠깐 언급하고 저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12분이네. 아유, 왜 제 방송이 이게 재미가 안 지겨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좀 떠들다 보면 왜 이렇게 제 얘기할 때는 빨리 가는지,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때는 뭐 10분, 20분 되게 길어 보이고 그러는데, 그죠? 여러분들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뭐에 대한 기준들이 이게 그 좀 많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30m 제곱 미만에서 30m 요거 60m 이하까지 넣고, 거실 침실에서 뭐 이렇게 공간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원룸형 주택을 조금 더 늘리겠다. 그리고 20m 제곱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20m 제곱이 하나인 경우는 포함이 안 되는데 20m 제곱이 2개인 경우는 포함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청약 기준에는 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거는 청약을 했을 때 1가구 2주택 해당이 안 된다라든지, 뭐 하여튼 바뀌기도 많이 바뀌었고 기준도 애매모호한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정서상 지금 뭐냐면 집을 2채 갖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그죠? 한 채만 소유해야 된다. 이 생각을 깨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 거주하고 있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죠? 이제 시골집하고, 뭐 대전도 시골이지만 아파트하고 이렇게 그리고 뭐 창고라든지 뭐 농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또 부모님 댁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남집 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아예 뭐 손자 방 따로 있고, 뭐 나름대로 없는 살림이지만, 일단 공간 면에서는 좀 굉장히 뭐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서 집을 사고 파는 데 있어, 뭐 집 사고 파는 거는 뭐 집사람이 다 결정하는 거지, 뭐 제가 관여를 전혀 못하니까. 그런데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뭐 시장에 끌려다니질 않아요. 시장 분위기에.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이 집값 변동에 크게 지금 막 흔들리고 이렇게 민감하게 된 부분이 뭐냐면 집이 한 채라 그래요. 집이 한 채라. 그죠? 집이 두 채, 세 채면 우리가 꼭 투기로만 볼 필요 없잖아요. 내가 그냥 소유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두 채, 세 채면 하나가 재건축 들어간다? 그러면 뭐 재건축 들어가기 거기 맞춰서 내가 또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또 거기 맞춰 준비하고 그죠? 내가 좀 이렇게 집사람하고 잠깐 떨어져 있고 싶어. 그러면 내가 좀 다른 집에 가 있고 또 뭐 이삿짐이 좀 많아. 아니면 무슨 물건이 뭐 갑자기 들어와. 그러면 뭐 필요하면 내주고 뭐 조카가 여기 유학을 하겠대. 뭐 고등학교를 다른 데를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집을 줄 수 있으면 뭐 제공해주고 뭐 처제하고 같이 와서 살라. 뭐 이렇게 잠깐 뭐 단기간에 가족간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집이 한 채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우리가 휘두르는 겁니다. 그리고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를 부러워하고 왜 하나니까 제일 좋은 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니까 그죠? 예. 내가 배우자를 한 명만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 우리가 복수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뭐 친구 같은 배우자일 수도 있고 뭐 돈 많은 배우자도 사귀고 그죠? 개빠지다. 예. 우리가 차도 지금 보면은 한 가구에 예전에는 차가 두 대라는 것은 사치라고 했어요. 일단 왜 그러냐면 차값도 차값이지만 세금이 셌어요. 지금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을 개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10여 년 전부터 계속 했었던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90년대까지만 해도 차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치로 받고 부러움에 봤어요. 그러다가 IMF 끝나고 나서 외제차에 대해서 저거는 부르주아다, 저거는 민족의 배반자다, 뭐 이런 식의 국가가 힘든데 이런 식의 비난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슬금슬금 사람들이 차를 두 대, 세 대씩 사기 시작했어요. 그죠? 거의 20년 동안의 변화예요. 저희 집은 차가 두 자리 숫자였다가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바뀌었어요. 하도 똥차들이 많아서. 티코부터. 예, 예. 예, 티코부터 있어요. 티코부터. 경차만 몇 대예요? 경차만 세 대구나. 예, 경차 세 대에 화물차 두 대. 제대로 된 차가 작년에 보니까 에어컨이 작동되는 차가 한 대밖에 없더라고. 예.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낮아지고 보험료 부담도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다 이제 세이브가 됐지만 제가 운전면허 딴 지가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30년이구나. 이제 30년 다 돼가네. 예, 93년도 면허니까 그죠? 30년 돼가는구나. 예. 근데 30년 동안 사고 나서 보험 처리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근데 이제 아들이 뭐 연타로 사고를 내더라고. 또 이제 회사 임원 계신 분이 또 연타로 사고를 내시고 그래가지고 보험 수가 잠깐 올랐다가 이제 지금 다시 좀 많이 내렸는데 보험 수가가 낮을 때 그리고 요즘 뭐 차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보험 제도가 있으니까 상당히 차를 한 집에서 여러 대 보유하는 게 부담이 없죠. 그런데 과거에는 월급쟁이가 차를 두 대 보유한다 그러면 한 달 월급은 보험료, 한 달 월급은 세금이에요. 내 월급 중에서 생활비에서 누가 어떻게 두 대를 보유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주말용 패밀리카 또 뭐 경차 또 와이프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차 한 대 가지고 집사람이 버스를 타던 필요하면 신랑한테 잘 보여야 한번 또 이렇게 마나님 이렇게 한번 모시고 또 이렇게 가고 아들이 이제 차 끌고 가려면 이제 뭐 또 이렇게 차 한 대 가지고 이렇게 했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정한영이가 제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혁명가니까. 예, 곧 바뀝니다. 예. 지금 주택 수요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경쟁력이라든지 지금 재테크 문화도 많이 커지고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우리가 그 인구 이동이라든지 시골에 지금 뭐 소멸화, 지방의 소멸화 시대 이런 문제든 어차피 복합적으로 지금 엮여졌을 때 사람들이 집을 복수로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부 규제만 없다라면. 그리고 집이 많아지면 집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집값이 올랐니 뭐 내렸니 할 필요가 없어. 왜? 두 채 중에 한 채는 올랐고 한 채는 떨어진 거야. 예, 그러면 뭐 그렇게 연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한 채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갖다 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주택 보급률이 130%가 넘어갔는데도 전국적으로 왜 집이 부족하냐? 한 채라 그래요. 내가 지금 이사 가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서울 가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죠? 지방에 집이 있어. 예? 또 다른 도시에도 집이 있어. 집은 두 채인데 지금 필요해서 지방에 가 서울 가서 전세 살아. 그 전세가 사촌형 거야. 사촌형은 예, 서울에서 뭐 지방에 또 근무하러 갔어. 뭐 어차피 그 집이 두 채니까 뭐 딴 사람한테 세 놓느니 뭐 우리 임대차 계약서 복잡하게 아이 그냥 야 몇 달 쓴다며 그래 몇 달 있다가 나중에 고기나 한번 먹자 소주나 한잔 하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예? 내 집 서로 이렇게 교환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형이 아파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방에 와서 휴양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시골집 내주고 예? 우리 집 딸내미가 뭐 서울 가서 어디 저기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좀 필요해. 그러면은 뭐 거기 또 만약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한 채 갖고 있다. 그러면 뭐 그거 빌려서 쓰고. 국간에서 인심난다고 실질적으로 주택시장의 어떠한 그 재개발이라든지 그리고 계속되는 건축이라든지 국가 경쟁력으로 봤을 때도 집이 많은 게 나아요. 예, 집이 두 채 시대로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한 채는 넘어갔기 때문에 과감하게 두 채 시대, 세 채 시대로 가서 그 사람들이 아이씨 난 집이 한 채라 힘들어. 집이 한 채라 힘들어. 집이 없어서 힘들어가 아니라 집이 한 채라 힘들어. 이런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집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이 있어요. 단순히 집이 뭐 집값이 올라 이런 게 아니라 집의 공간이 가져주는 생산성. 그죠? 일단은 안전을 우리 사람들한테 안전을 제공하죠. 집이 안전이죠. 그리고 집이 좋으면 생활비가 적게 들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집이 좋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쓰레기나 뭐나 가구나 이런 거 막 버리잖아요. 공간이 없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쓰던 자전거가 시골집에 있어. 예? 그걸 아들이 아니 제가 저희 집이 그래요. 저희 집이 물건이 어디선가 뭔가 나와. 뭐 그렇게 별로 사 날린 것도 없지만 뭐 예전에 제가 만들어줬던 바둑판 그 뭐 다시 또 아들에서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뭐 오디오 저 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 CD 플레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오디오 그거 보니까 아들 녀석이 그 자동차 고치는 데다 딱 하니 스피커가 또 갖다 놨더라고. 또 옛날 뭐 네트로다라고 하면서 그죠? 우리가 대저택을 살 수 없다라면 예 도시형 생활주택을 서울 하나 갖고 예, 지방에 뭐 수영장 있는 집은 아니어도 개라도 한 마리 키울 수 있는 집을 갖고 그죠? 내가 시골 갔다가 부모님이 시골 갔다가 뭐 또 부모님이 또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 가까운 그죠? 오피스텔 쪽으로 왔다가 예? 그렇잖아요. 아내가 입원해 있으면 뭐 배우자가 그죠? 근처에 있으면서 간병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왜 제가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1가구 다주택을 이제는 지원을 해야 돼요. 예? 재테크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시골 가서 농사를 져서 주말 농장으로 해서 뭔가 먹거리라든지 신선한 나만을 위한 거를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재테크가 가능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 경쟁력이 된다니까. 사람들의 능력이 커지니까. 예? 다들 꽉 막힌 데서 똑같은 사고방식에서 똑같은 아파트 지금 유튜브 보면 와 진짜 하여튼 예? 저희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23분인데 그죠? 이런 이야기 정원영밖에 못해요. 예, 나중에는 이제 할 거야. 지금 현재 유튜버들이 떠드는 이야기들 중에 대부분을 제가 10년 전에 예, 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그 중에 뭐 블로거 글 같은 경우도 지금 내가 지웠나 안 지웠나 모르겠네. 거의 내리고 예, 지금 뭐 유튜버 영상도 너무 막 잡스럽고 그때 녹음 상태도 안 좋고 또 뭐 지저분한 일들이 있었죠. 예, 요즘 뭐 다들 겪는 그 유튜버 예? 아유 씨. 예. 그래서 뭐 지웠지만 그래도 흔적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제 말을 기억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제가 썼던 책 저희 홈페이지에 있죠. 그죠?
홈페이지에 있어요. 홈페이지에. 어차피 여기는 연결돼 있으니까 JIJU club.com 그죠? 지주클럽.com으로 들어오시면 하여튼 뭐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일거리라 그냥 이해하고 보세요. 이거는 이제 만화는 출판을 못했죠. 그리고 이제 데모사는 지금 날라갔죠.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여기도 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진짜 6권 그죠? 6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 속에 10년 됐으니까 그죠? 10년 11년 됐으니까 지금 뭐 자기들이 뭘 안다고 떠드는데 그거는 카피죠 카피. 카피해요. 그러면서 뭘 카피한 거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요. 그래봤자 뻔한 이야기들만 하는 거지. 새로운 개념에 왜 그것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일가구 다주택이 이제는 지원돼야 돼요. 대한민국. 그래야만이 소멸지역도 없어지지만 국민들이 풍요로워져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집이 여러 채다. 여러 채다. 좋은 차 하나로 벤츠 하나로 갖다가 뭐 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도시에서는 차 커봤자 주차도 힘든데 소형차 타고 다니고 시골 가서는 SUV 타고 뭐 벤츠는 아버지 거 빌려 타면 되고 아버지가 벤츠를 타야 되는데 참. 뭐 경운기도 타고 아니 뭐 연애도 다양하게 하는데 연애를 떠나서 우리가 상상력이 달라지고 개인들의 경쟁력이 달라지죠. 내가 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너무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아파트에서만 사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 모아서 아파트 팔고 저택을 가자니 힘들어. 그렇다고 해서 집을 2채 갔자니 이놈의 세금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그 길을 만들 것이다. 왜? 집을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집을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도를 이제 바꾸는 거라. 그러면 이제 싸구려 집들이 많이 나오죠. 아까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시골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와서 집 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싸요. 쌉니다. 물론 아직도 거품이 안 빠진 데가 있지만 주택은 리스크가 너무 커요. 가격 폭이 지금 너무 바람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세금만 빼면 가격상 유리한 게 오피스텔입니다. 2000년도 초반에 지은 오피스텔들이 가장 경쟁력이 있어요. 그전에는 또 그 시대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2000년 전에 진 오피스텔들은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진 오피스텔들은 좀 가격 거품이 좀 있어요. 2000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가 전국적으로 오피스텔들이 그래도 가성비가 제일 좋고 2010년도 이후에는 좀 우리가 좀 재봐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월세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오피스텔은 월세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월세에 내가 환산해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5% 생각하시면 돼요. 5%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5% 이상 나온다 그러면 좋은 오피스텔이에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놈의 세금 때문에 못 사요. 이게 이제 제도가 바뀌면 이제 또 우리 당하는 건데 반대로 시골에 있는 분들은 일가구 이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뭐 괜히 본인이 서울에 사람인 것을 걱정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녀분들이 내가 시골에 사는데 먹고 살만하다. 서울에 자녀들을 보낸다 그러면 자녀들을 오피스텔 사줬다가는 이제 이렇게 좀 아직까지는 안 바뀌었으니까 꼬이니까 부모님들이 오피스텔 서울 거 사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쓰게끔 하고 나가면 세 놓으면 되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단 세는 기본적으로 좀 시장이 좀 안정되어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좀 약해요. 사이즈가 좀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래 자체가 사이즈가 좀 작게 이명박 때 허가를 낸 거라 지금 시대에는 일단 일정 규모 이상 돼야만이 건물 관리가 돼요. 그거 하고 할 때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자
왜 정한영이가 부동산 유통 혁명가, 부동산 혁명가인가? 자,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1가구 다주택의 지원 정책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그 단초를 윤석열 정부가 지금 건설업자들 살려주겠다라고 이제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사람들이 세금 부담이 적어지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보다 많은 집들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또 그래야만이 주택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자동차 시장을 한번 보세요. 도로가 좁은데 뭔 놈의 차가 이렇게 많냐, 사치냐, 나라가 망하려고 한다. 자, 노인네들 이딴 소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차가 한 대로 생활한다? 경제활동하는 사람들 가정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런 시대가 됐고,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그죠, 삶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뭐 캠핑카다 뭐다 막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사잖아요. 예? 예, 그래도 잘 돌아가잖아요. 주차장 많아져서 차 타. 오히려 옛날보다 지금 서울도 그렇고, 예, 지하 주차장이 많아져가지고, 예, 주차난이 계속 해소가 돼요. 무조건 법적으로 지금 강화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주택이 많아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인구도 주는데 뭐. 안 좁아요. 안 좁아. 예, 인구 주는데 뭘 걱정이야. 예. 자,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30분을 떠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그 책은 뭐 저기에요. 사이트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고책 사시면 돼요. 중고책. 예, 근데 거의 새 거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그 창고에 있다가 중고로 방출된 것 같아. 예, 출판사 사장님께 죄송합니다. 예, 돈벌이가 안 돼서. 예, 감사합니다.